물음표 하나가 서울의 심장.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골목길에 덩그러니 던져졌다. 어떻게 한 남자의 아내와 장모가 동시에 임신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불과 몇 달 차이로.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 앞에서 한 남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두 생명을, 그리고 위태로운 가족을 지켜내야만 했다. 이것은 혈연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엮인 한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다. 경복궁의 고고한 담벼락과 인왕산의 웅장한 능선이 병풍처럼 둘러싼 서울의 북촌. 기와지붕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그곳에는 수백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한옥들이 미로 같은 골목을 따라 늘어서 있다. 시간의 흐름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 동네의 한적한 모퉁이에 고운꿈이라는 이름의 작은 찻집이 있었다. 베트남에서 온 장모리엔 이인 49세 이정성껏 가꾸는 전통차와 수공예품 가게였다. 그리고 그 찻집 2층에 아늑한 한옥집에 아주 특별한 가족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27살의 젊은 사위 박진우. 그리고 그의 곁에는 연꽃처럼 청초한 베트남인 아내 흐엉 HUNG. 27세과 그녀의 어머니이자 진우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머니인 리엔이 있었다. 마치 굳건하고 아름다운 한옥의 석가래처럼 이들의 유대감은 세상의 어떤 풍파도 막아줄 견고한 지붕이 되어주고 있었다. 박진우의 어린 시절은 낯선 하늘 아래 외롭게 떠다니는 조각구름 같았다. 너무 어릴 적 겪은 비극적인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 그 소중한 기억마저 희미해질 정도였다. 그는 한국의 한 보육원에서 홀로 자라났다. 그곳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늘 가슴 타는 갈증이었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이자 동시에 사무치는 그리움이었다. 그는 슬픔이나 외로움을 밖으로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혹독한 현실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내며 말수가 적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로 성장했다.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보이지 않는 편견 속에서 그는 홀로 상처를 극복하고 단단하게 여물어갔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생명력과 깊고 풍부한 내면을 지닌 청년으로 자라난 것이다. 그 시절 그의 유일한 위안은 낡은 스케치북에 담긴 세상과 언젠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막연한 꿈뿐이었다. 하지만 슬픔이 깃든 듯한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언제나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향한 열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진정한 가족이 생겨 소박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간절한 희망이었다. 그는 혹독한 환경에 굴복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모든 시련을 자신을 단련하는 귀한 담금질로 여기면 누구보다 성실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개척해 나갔다. 그의 타고난 그림에 대한 재능과 예술적 감각은 마침내 빛을 발했다. 그는 장학금을 받고 서울의 명문 미술대학에 진학해 회화를 전공했다. 졸업 후 그는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찾아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는 곳을 동경했다. 특히 고궁의 고즈넉한 풍경과 한옥의 고풍스러운 건축미에 매료되어 북촌의 작은 다락방을 작업실 삼아 밤늦도록 그림에 몰두하며 유학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삼청동 주말 프리마켓에서 그는 흐엉을 만났다. 아오자이를 곱게 차려입은 맑고 깊은 눈동자에 따스한 햇살을 머금은 듯한 매력적인 베트남 여성이었다. 흐엉은 봄날의 햇살처럼 다정했고 연꽃 향기처럼 사랑스러웠으며 유연하면서도 강인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의 과묵한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예술가로서의 성실함과 함께 낯선 한국 땅에서 홀로 분투하는 이방인이 겪는 외로움과 어려움을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먼저 진우에게 다가가 서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효영은 진우의 아직은 어눌한 한국말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고 생활의 여러 면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효영의 등장은 그의 황량하고 차가운 삶의 정원에 피어난 첫 해바라기 같았고 그녀가 가져온 온기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을 부드럽게 녹였다. 그들의 사랑은 국적과 언어, 문화의 장벽을 넘어 빠르게 깊어졌다. 마침내 두 사람은 북촌의 한 작은 성당에서 많은 이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 소박하지만 더욱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결혼식을 올렸다. 효영의 어머니 리에는 49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젊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마치 베트남의 자결하는 태양을 닮은 듯했다.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과 지혜로움이 빛나는 깊은 눈매를 가진 그녀는 젊은 시절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홀로 딸 효영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동시에 북촌 광장에서 고운 꿈 찻집을 꿋꿋하게 운영해왔다. 그녀는 강인하고 정이 많은 여성이었다. 처음 달이 낯선 나라에서 온 그것도 자신보다 한참 어린 한국 청년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솔직히 당황스럽고 걱정이 앞섰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서툰 사위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딸 효영이 이 결혼으로 과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달의 간절한 눈빛과 선택을 믿기로 했다. 더욱이 진우의 꾸밈없는 진솔한 모습과 효영을 향한 깊고 순수한 사랑을 직접 확인한 후 그녀는 출신이나 국적, 나이의 차이에 대한 모든 걱정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따뜻하게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녀 역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숱한 풍파와 외로움을 겪었기에 의지할 곳 없이 낯선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진우의 아픔과 고독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야, 이제부터 편하게 엄마라고 부르렴. 그 토스트는 그의 허기진 배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굶주렸던 그의 영혼 속 가족에 대한 갈증까지 어루만져주는 듯했다. 그날 진우는 생전 처음으로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았고 저녁 식사의 온기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리에는 진우에게 단순히 장모가 아니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얻게 된 진짜 엄마였다. 그녀는 상처 입은 그의 영혼이 마침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이자 길을 밝혀주는 등대였다. 진우 또한 친어머니처럼 그녀에게 진심으로 효도했다. 그는 결코 장모님이라는 거리감 있는 호칭 대신 언제나 존경과 사랑을 가득 담아 어머니, 엄마라고 불렀다. 그의 한국어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은 온전히 전해졌다. 리엔 또한 말수 적은 이 사위의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속내와 비범한 책임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다. 마치 친아들처럼 어쩌면 유일한 딸인 후엉보다도 더. 진우는 학업을 마친 후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내 흐엉과 장모 리엔과 함께 북촌에 남기로 결심했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흐엉은 경복궁의 해설사가 되었고 틈틈이 어머니의 찻집 한 구석에 작은 작업 공간을 마련해 자신만의 그림책 작가의 꿈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리엔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리엔이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 겸 집, 바로 고운 꿈이었다. 그곳은 북촌의 전형적인 한옥으로 창가에는 리엔이 직접 가꾼 앙증맞은 다육이와 허브 화분들이 정겹게 놓여 있었다. 1층은 은은한 차 향기가 가득한 아늑한 찻집이었고 2층은 세 식구의 따뜻한 생활 공간이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북촌의 골목길을 산책하거나 인근 공원으로 나가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거실의 따뜻한 온돌방에 둘러앉아 리엔이 직접 담근 향긋한 상화차나 수정과를 마셨다.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삶의 새로운 희망과 꿈에 대해 속삭였다. 이 소박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삶 속에서 진우는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온전한 행복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표류하는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내 흐엉과 이 세상 하늘 아래 유일한 어머니 리엔이 있었다. 그들이 사랑과 이해로 함께 쌓아 올린 견고하고 따뜻한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그를 삶의 모든 비바람과 외로움으로부터 지켜주었다. 매일 밤 그는 북촌의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이 눈부시게 소중한 행복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인생길에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굽릿길이 있는 법. 놀라운 사건이 조용히 다가와 그들의 행복한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우와 허엉은 27 동갑내기, 그리고 리에는 49, 곧 젊은 할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 식구의 삶은 북촌의 봄처럼 희망차고 싱그러웠다. 진우는 거리의 화가로 점차 명성을 얻으며 자신만의 작은 갤러리를 열 꿈을 키웠고, 흐엉 역시 경복궁 해설사로서 재능을 발휘하며 그림책 출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리에는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두 저은이를 지원하며 아름다운 찻집 고운 꿈을 가꾸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따뜻한 봄날, 가족에게 첫 번째 큰 기쁨의 소식이 찾아왔다. 흐엉이 임신한 것이다. 진우와 흐엉뿐만 아니라 곧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리엔 역시 기쁨과 설렘으로 여러 날 밤을 지새웠다. 집안은 곧 태어날 아기를 맞이할 준비로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진우는 아내를 위해 친환경 원목으로 직접 아기 침대를 만들었고, 휴영과 리에는 함께 앙증맞은 아기 옷과 담요를 떴다. 리에는 예비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담아 부드러운 베넷 저고리를 손수 짓고 딸을 위해 영양 가득한 전통 보양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 리에는 남모를 고민,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걱정을 품고 있었다. 몇 달 전 그녀는 온화하고 이술적 감각이 뛰어난 40대 후반의 남성 김민준과 조심스러운 만남을 시작했다. 민준은 북촌에서 존경받는 도예가로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우연히 고운 꿈 찻집에 들렀다가 리엔의 우아한 아름다움과 따뜻한 마음, 차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열정에 깊이 매료되어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리엔도 민준의 차분함과 예술가적인 풍무, 진솔한 애정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한적한 성곽길을 산책하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이술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계를 발전시켰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진지해지며 서로에게 따뜻한 위안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진우와 흐엉도 어머니의 이런 변화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그저 오랜 외로움 끝에 행복을 찾으시길 조용히 응원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에는 자신의 몸에 나타난 이상한 변화를 감지했다. 오래전에 폐경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생리가 멈추고 입맛이 변하며 메스꺼움을 느꼈다. 불길한 예감에 그녀는 인근 산부인과를 찾았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다. 49의 나이, 그것도 곧 할머니가 될 처지의 임신이라니. 새 생명에 대한 소식은 기쁨이나 축복이 아니라 혼란과 깊은 두려움,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진료실을 나오면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 기막히고 잔인한 운명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딸 흐엉과 사위 진우에게, 그리고 이제 막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연인 민준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특히 동네에는 보수적이고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최씨 아주머니가 있었다. 리에는 그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악의적인 소문이 퍼질지 두려웠다.
최 씨 아주머니는 이전부터 리엔인 안편 사후 재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못마땅한 기색을 내비치곤 했다. 리엔은 고통 속에서 여러 날 밤을 든 눈으로 지새웠다. 뱃속에서 자라나는 새 생명의 감각은 경이로웠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차가웠다. 49 고령 출산에 대한 의학적 두려움, 마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수군거림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사위에게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깊은 죄책감이 그녀의 잠을 앗아갔다. 그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 홀로 고통을 사겼다. 입맛을 잃고 잠을 설치니 얼굴은 수척해지고 눈에는 늘 근심이 가득했다. 심지어 아이를 지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오직 작은 책방을 운영하는 단짝 친구 유진만이 비밀을 알고 함께 아파하며 위로해 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녀 마음속 고통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었다. 매일 장모 곁에 있던 진우가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좋아하던 허브차와 약과에 손도 대지 않고 밤마다 한숨을 쉬며 뒤척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분명 어머니가 큰 고민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따뜻한 상화차 한 잔을 들고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조용히 곁에 앉아 걱정 가득한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요즘 통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설치시는 것 같아서요. 걱정돼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염려와 사랑이 묻어 있었다. 리에는 처음에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깊고 따뜻하며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어렵게 진실을 토해냈다. 진우야, 내 아들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가졌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며 떨렸고 고개는 죄인처럼 푹 숙여졌다.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진우는 시간이 멈춘 듯했다. 장모님의 임신.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는 떨고 있는 그녀의 등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내 처음의 충격과 당혹감은 다른 강렬하고 뜨거운 감정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울고 있는 장모 곁으로 다가가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세상 그 어떤 친아들보다도 더 굳건하고 믿음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셨어요. 하지만 어머니,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이건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실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절망 속에서 우리 가족에게 내려주신 한 줄기 빛,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일지도 몰라요. 저와 흐엉이가 부모가 되는 기쁜 시기에 어머니께서도 제 생명을 붕괴 되신 건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 더 큰 축복이고 기쁨 아닐까요? 두 아이가 함께 자라면서 서로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는 잠시 뜨거운 숨을 삼키고는 더욱 깊고 진실하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장모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소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세요. 제가 어머니와 곧 태어날 동생을, 아니 제 아이처럼 제 목숨과 모든 것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그러니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세상의 편견 어린 시선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 못난 아들이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만 하세요. 제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든든한 아들이자 견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이겨내시겠다고,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진우의 진심 어린 말과 강인한 맹세는 리엔을 절망과 죄책감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렸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이해하고 편히 되어주는 이사위의 거대하고 위대한 힘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이나 자책의 눈물이 아니었다. 무한한 고마움과 깊은 신뢰, 그리고 운명에 맞설 용기의 눈물이었다. 그 순간 그들은 평범한 장모와 사위의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인생의 거친 파도를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모자, 관계가 되었다. 그날 이후 진우는 장모 리엔과 그녀의 연인 민준, 그리고 아내의 흐엉을 잇는 굳건한 다리가 되어 가족 전체를 화합과 이해로 이끌었다. 그는 민준을 따로 만나 진심으로 축하와 지지의 뜻을 전하며 함께 리엔과 아기를 지켜나가자고 약속했다. 민준 역시 진우의 깊은 마음과 책임감에 크게 감동하여 그의 손을 맞잡고 자신의 사랑과 책임에 변함이 없을 것을 맹세했다. 진우는 또한 조심스럽게 효영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효영 역시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의 진심 어린 설득과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인해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응원하게 되었다. 오히려 어머니와 함께 아기용품 쇼핑을 다니고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며 더욱 특별하고 애틋한 모녀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하지만 질투의 그림자는 가까운 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동네의 터줏대감이 보수적인 최씨 아주머니는 공공연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이엔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나이도 많은 양반이 주책맞게 임신을 해. 그것도 젊은 남자랑. 동네 망신 다 시키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가족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내야 했다. 최씨 아주머니는 심지어 고운 꿈찻집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려 이엔의 장사를 방해하려 들었다. 그럴수록 진우는 더욱 강하고 지혜로워져야 했다. 그는 임신한 아내를 돌보는 동시에 건강과 사회적 압박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장모를 챙겨야 했다. 그는 이 무거운 이중의 책임을 기꺼이 짊어졌다. 매일 장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의학 자료를 찾아 공부했다. 식단을 관리하고 가벼운 운동을 유지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돕는 등 마치 헌신적인 건강관리 전문가와 같았다. 그는 장모가 더 이상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도록 집안일과 가게 일을 도맡았다. 친구 유진과 민준의 도움을 받아 외부의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말들로부터 그녀를 지키는 굳건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그는 결코 지친 내색을 하지 않고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 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신념뿐이었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내가 강해져서 모두를 지켜야 한다. 그의 이 눈물겨운 이야기는 한 독지가의 귀에 들어갔다. 파리에 거주하는 은퇴한 베트남계 한국인 사업가였던 그는 깊은 감동을 받고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 고운 꿈 찻집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왔다. 진우의 베트남 친구인 민민도 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프랑스로 날아와 그를 격려하고 도왔다. 시간이 흘러 흐엉과 리엔의 배는 마치 프로방스의 가을 햇살 아래 탐스럽게 익어가는 포도송이처럼 아름답게 불러왔다. 한 지붕 아래 두 임산부가 함께 사는 모습은 남들에게는 기이하게 보일지 몰라도 가족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신성한 경험이었다. 물론 임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젊은 흐엉은 비교적 건강했지만 49의 리엔에게는 매 순간이 도전이었다. 입덧이 심했고 혈압이 불안정했으며 임신성 당뇨의 위험도 있었다. 담당 의사인 르페브르 박사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신중하게 그녀를 돌보았다. 그는 그녀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임신 유지가 매우 위험할 수 있지만 당신과 가족이 굳은 결심을 했다면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인을 돌보았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각자의 입맛과 건강 상태에 맞는 영양식을 준비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두 사람을 데리고 정기 검진을 다녔다. 장모를 위해서는 프로방스 전통 허브 스튜를, 아내 흐엉을 위해서는 베트남에서 직접 공수해 온 찹쌀로 영양가 높은 연자죽을 끓였다. 저녁에는 집안일을 하고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위로하고 모든 걱정을 덜어주려 애썼다. 특히 리엔의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며 최씨 아주머니의 괴롭힘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자극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샹송을 틀어주고 기분 전환을 위해 북촌의 아름다운 골목길을 함께 산책했다. 또한 민준과 긴밀히 협력하여 그녀를 위한 최상의 환경을 조성했다. 민준 역시 많은 시간을 리엔 곁에서 보내며 진우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리엔이 갑자기 극심한 복통과 함께 하혈을 시작했다. 진우는 황급히 그녀를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민준과 흐엉도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뒤따랐다. 진단 결과는 태반 쪽이 박리, 산모와 태아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창백한 얼굴의 리에는 사위와 딸, 그리고 연인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다. 내 욕심 때문에 아기까지 해쳤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로 그 순간 진우는 장모의 손을 굳게 잡고 힘과 믿음이 실린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가 아는 가장 강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 아이도 어머니를 닮아 분명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을 거예요. 저희가 여기 있잖아요. 저희가 끝까지 어머니와 아기를 지킬게요. 제발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저희를 믿어주세요. 그의 간절하고 절박한 외침은 리엔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르페브르 박사는 대학병원 의료진과 긴밀히 협력했고 몇 시간에 걸친 긴박한 수술 끝에 작고 연약하지만 건강한 여자아이가 우렁찬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세상에 나왔다. 리엔 역시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기고 안정을 되찾았다. 그 순간 진우와 민준, 흐엉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과 안도, 그리고 무한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리엔의 작고 소중한 딸은 무사히 퇴원했다. 아기는 담비 DMBI라는 이름을 얻었다.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담비처럼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명력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사람이 함께 지은 이름이었다. 고운 꿈 찻집은 이제 아기 담비를 중심으로 한 기쁨과 분주함으로 가득 찼다. 진우는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까지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더욱 바빠졌다. 그는 장모와 아내 모두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한 노인이 담비의 탄생을 축하하러 찾아와 직접 조각한 작은 나무새를 선물하며 진심 어린 축복의 말을 건넸다. 오늘 이 집에 특별한 새벽이 밝았구먼. 이 아이가 북존의 햇살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네. 그의 따뜻한 축복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편견을 서서히 녹여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뒤 단비가 태어난 지 불과 열흘 만에 흐엉 역시 순산 끝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일에 놀라움과 함께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다. 진우는 두 아이의 우렁찬 첫울음을 듣고 두 어머니의 환하게 빛나는 행복한 미소를 보며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힘듦을 잊게 하는 깊은 행복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울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숱한 시련을 함께 이겨내고 마침내 이뤄낸 이 눈부신 행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이었다. 최씨 아주머니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고수했지만 그 어떤 것도 가족의 넘치는 행복을 막을 수는 없었다.
작은 아기 침대 2개에서 울려 퍼지는 두세 생명의 합창은 북촌의 언덕 위에 울려 퍼지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의 노래였다. 한 지붕 아래 나란히 놓인 2개의 아기 침대. 고운 꿈은 쉴 새 없는 기쁨과 분주함으로 가득 찼지만 그 속에는 더없이 충만한 온기와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진우는 낮에는 여전히 재능 있는 거리의 화가였고 밤에는 기적 위를 갈고 분유를 타며 두 산모를 돌보는 헌신적인 아빠이자 아들이었다. 고단했지만 두 아이를 품에 안고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자장가를 불러줄 때마다 그는 그토록 갈망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건강한 아들을 낳은 흐엉은 세상의 따뜻한 노을처럼 세상을 밝히는 아이가 되라는 의미에서 하준 HOJON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더욱 깊고 끈끈한 모녀의 정을 쌓아갔다. 함께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이유식을 만들고 밤새 우는 아이들을 달래며 잊지 못할 추억과 가족의 유대를 만들어 나갔다. 리엔 역시 소중한 딸 담비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다. 진우와 민준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할머니와 엄마라는 두 가지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고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찻집 안에 작은 어린이 놀이 공간을 만들었고 그곳은 곧 동네 엄마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다. 민주는 묵묵히 리엔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가장 큰 힘과 위안이 되어 주었다. 그는 집안일을 돕고 함께 담비를 돌보며 진정한 아버지이자 가족에 없어서는 안 될 일부가 되었다. 그의 깊은 사랑과 헌신은 리엔이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눈부시게 꽃피우게 했다. 시간은 흘러 두 아이가 첫 번째 생일을 맞았다. 가족과 친한 이웃, 친구들이 모여 작지만 따뜻하고 의미 있는 돌잔치를 열었다. 한국과 베트남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잔치에서 두 아이는 수많은 사랑과 진심 어린 축복을 받았다. 미래를 점치는 돌잡니 순서에서 하준이는 아빠 진우의 작은 붓과 할머니 리엔의 향긋한 복주머니를 모두 잡았다. 담비는 아빠 민준의 작은 흑칼과 엄마 리엔이 수놓은 손수건을 집었다. 모두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고 두 아이의 미래가 언제나 밝고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진우는 두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전내 나는 통통한 두 뺨에 자신의 뺨을 비볐다. 그 순간 그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가족은 혈연이나 나이, 국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의 삶에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녹여내며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는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역경을 함께 이겨낸 순간들이 그 어떤 피해 관계보다도 더 강하고 아름다운 가족의 유대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배웠다. 그날 밤 진우, 흐엉, 리엔, 민준, 그리고 아기 담비와 하준, 6식구는 거실 창가에 모여 앉아 북촌의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았다. 리엔은 곤히 잠든 딸을 무릎에 뉘인 채 진우의 손을 꼭 잡고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야, 오늘따라 하늘의 별들이 참 밝고 눈부시구나. 마치 우리 앞날을 비추고 축복해주는 것 같아. 내가 있었기에 나와 흐응, 그리고 이 두 아이가 다시 이렇게 웃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됐어. 우리 가족에게 와줘서, 내 아들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너는 하늘이 내게 주신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이야. 진우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어머니의 손을 다시 꽉 잡으며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와 흐영, 그리고 두 아이가 있었기에 제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예요.
이제부터 우리 6식구, 저 하늘의 별처럼 변치 않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효원과 민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손을 잡고 그 성스러운 감동에 함께했다. 북촌의 고요한 밤하늘 아래 그들의 심장은 하나의 아름다운 별자리처럼 따뜻하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랑과 유대의 증거로서 인왕산 자락의 정겨운 마을 북촌, 추억이 깃든 찻집 고운 꿈에서 모든 경계를 넘어선 사랑과 행복의 이야기는 라벤더 향기처럼 향긋하게 매일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숱한 시련 속에서 숭고하고 헌신적인 가족 사랑을 지켜낸 한 한국 청년의 감동적인 기록이었다. 혈연과 나이, 문화의 차이를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뭉친 한 특별한 다세대 가족이 이뤄낸 위대한 승리의 서사시였다. 그들의 삶은 북촌의 오래된 돌담처럼 굳건하게 우리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은 울림을 전하며 가슴속에 영원히 따뜻한 감동과 긴 여운으로 새겨질 것이다.